정의를 이제 해볼 거예요. 틀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식을 조금 앉혀봅시다. 자, 왼쪽 하단에 사원명부 시트를 클릭을 할게요. 했나요? 자, 사원명부 시트 누르셨다면 이제 이름 정의를 해줄 건데요.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사원 명부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A2부터 끝까지 G26까지 다 블럭을 잡을게요. 자, 이게 좀 드래그 하는 거 어려우시면 A2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아래쪽을 누르시면 한 번에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A2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톡 아래쪽 톡 하면 그 표의 끝까지 부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끝부분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에 사원 명부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엔터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좀 어려워질 거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사원 명부 쓰고 엔터. 자, 이제 잘했는지 볼 건데 아무 셀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아무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아까 썼던 이름 상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있죠. 이름 상자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원 명부라고 있거든요. 걔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럴 때 다음처럼 범위가 딱 잡히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에 이름 정의를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범위 잡히면 돼요.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사원 명부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사원 번호 부분도 4번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거거든요. 이 범위도. 그래서 A2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해주면 그 줄이 한 번에 범위 잡히죠.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4번 쓰고 엔터. 자, 잘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무 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 옆에 이름 상자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이번에 여기 4번 생겼죠. 클릭을 했을 때 다음 범위 잡히면 잘 하신 거예요. 엔터 해야죠. 4번이 아니고 4번인데. 네, 잘하셨어요. 자, 이걸 왜 했냐? 함수를 할 때 범위 A2부터 Z, E 이런 식으로 불러올 게 아니고 지금 정의한 이름을 불러오면은 보기도 간단하고 어디 범위인지 한 번에 보이고 이래서 이름 정의를 한 거거든요. 자, 이름 정의가 끝났으니까 여기 재직증명서 시트로 넘어갈게요. 재직증명서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원번호 오른쪽에 요 C2셀을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조금 확대할게요. 보기 편하게. 아까 멀리 해놔서 좀 보기가 불편하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를 해볼 건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내가 원하는 자료 외에는 다른 값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했나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찾아주세요. 있나요?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지금 저는 접혀가지고 여기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위에 걸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창이 떠요? 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사원 번호잖아요. 여기는 사원 번호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원 번호는 목록을 뜻하죠. 그래서 목록을 선택을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숫자만 넣고 싶다. 그럼 정수 혹은 소수점을 선택하면 되고, 날짜만 쓰고 싶다. 그럼 날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목록이 있으니까 목록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사원 번호라는 이름을 정의해 놨잖아요. 그 목록에다가. 그래서 원본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정의한 이름인 는 4번을 이렇게 써줍니다. 셀 주소를 불러올 때 는을 쓰셔야 되거든요. 4번 쓰세요. 그리고 이름을 정의해 놓으면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셀 주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아니라서 양옆에 쌍따옴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지금 정의해 놨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감자, 고구마, 시금치만 선택되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는 빼고 감자, 고구마, 시금치를 콤마에서 쓰시면 감자, 시금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4번 쓰셨나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에 화살표가 생겨요. 눌러주시면 아까 정의한 이름 4번 목록이 쫙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사원번호 외에는 다른 자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쓰시고 다른 글자 쓰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서 안 들어가져요.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써보신 분들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성명 부분을 이제 써야 되는데 SDI 001에 대한 사원 병로는 누구에 해당하냐? 정동건님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 정동건이라는 이름이 써져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원 번호에 따라서 성명이 바뀌게 해줄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자, 저희가 사용해 볼 함수는 v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vlookup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 값과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총 4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찾는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표 범위가 들어가고 되고요. 세 번째, 표시하고자 하는 열 번호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 얘가 완전히 일치를 하는 값을 원하는지 아니면 근사값을 원하는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일치값이면 0을 쓰면 되고 근사값이어도 되면 1을 써도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인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표 범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표의 범위는 첫 번째 열이에요.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돼요. 너무 설명이 어렵죠. 근데 실제로 일할 때 엄청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이게 V가 vertical 열이라는 뜻이고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이거 말고 H열 룩업도 있는데 그게 행이에요. 행에서 이제 행과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반영할 때는 V를 쓰고 행에 있는 걸 찾을 때는 H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르겠죠? 예제를 좀 들어드릴게요. 고구마, 당근. 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때 내가 찾는 값이 고구마야.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찾는 값은 제가 고구마 찾고 싶다 그랬죠? 고구마가 되는 거고 내가 표시하고 싶은 값이 200원이다. 그러면 표범위 잡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게 글자가 한 글자라도 같아야 되는지 같아도 되는지 아니면 다 똑같아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0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선생님 내가 찾는 값이 지금 수박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찾는 값이 수박이고 세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래서 결과값이 7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그러면 내가 찾는 값이 감자고 표시하고자 하는 열 번호가 2야. 그러면 결과값 뭐 나와요? 빨강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를 찾고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더. 당근으로 하고 표시 열 번호는 3으로 한다. 그럼 결과값 몇 나올까요? 그렇죠. 1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VLOOKUP 함수.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왜 열심히 했냐? 자, 우리 성명을 여기다 쓸 건데 사원 번호를 어디? 사원 명부 시트에서 찾고 여기 범위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가 표시되게 VLOOKUP 해주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 여기에다 클릭하고요. 는 해주고 VL 써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VLOOKUP 나와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나머지 글자가 다 입력됩니다. 이렇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제가 메모장에 쓴 것처럼 쭉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콤마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법사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fx 써져 있는 거 있죠. 얘가 함수 마법사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함수 인수 창이 떠요. 자, 그리고 브이로그는 들어가야 되는 인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칸이 4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룩업 밸류. 참고로 룩업 밸류가 한국어로 하면 찾는 값이란 뜻이랍니다. 저도 잘 몰라. 난 그냥 통을 외웠어. 저는 함수 공부할 때 제 식으로 그냥 영어 모르겠고 제 식으로 그냥 통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시는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어쨌든 룩업 밸류에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명부에서 사원 번호를 찾을 거죠. 그래야 이름을 불러오지.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건 사원 번호가 써져 있는 C2를 클릭을 해줘요. 이 C2를 클릭. 여기 C 써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테이블 어레이는 표 범위를 뜻하는데 아까 우리가 사원 명부 시트에 대한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전체 표 범위를. 뭘로 해놨죠? 아까 이름 정의 뭘로 해놨어요? 사원 명부로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범위에다가 사원 명부라고 그냥 쓰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안 썼다면 아까 기존의 시트 가서 드래그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사원 명부 한글 요거 더블 클릭. 그러면 다 불러와졌죠? fx 누르고 아니 fx 요게 함수 마법사 클릭하고 그다음 여기 클릭 그리고 찾는 값이 요거 클릭. 네. 그럼 써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사원 명부 쓰세요. 사원 명부 쓰세요. 한국어로. 안 썼어요. 엔터 치지 마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콜인덱스 넘버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열번호. 이름은 범위 기준으로 저만 누를 거예요. 이름은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두 번째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열번호 뭐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이름은 두 번째 열에 써져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은 얘가 근사값일 건지 아니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근사값이 무슨 뜻을 갖게 되냐면 찾는 값이 숫자일 때 1,000원을 찾아. 근데 찾는 값에 1,001원이랑 1,020원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가까운 값 기준으로 찾아줘요. 근데 이런 텍스트일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0이 무조건 픽스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동건 불러오는 거 보이나요? 자, 잘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아까 사원 명부 있죠? 엔터를 왜 자꾸 누르는 거요? 응? 왜 엔터를 왜 자꾸 누르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왜 누르냐고.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안 끝났는데 왜 누르는겨? 시기 끝날 때까지는 선생님이 확인 같은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어렵죠? 자, 정동건 지금 불러와줬죠, 선생님? 자, 이거 위에 사원 명부, 사원 번호 부분, 요 SDI 001을 클릭하고 옆에 화살표 누르고 이거를 다른 번호로 바꿔보시면 바뀌어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자동화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일을 하실 때. 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도 역시 그 브이로그업 함수로 불러올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열번호가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브이로그업 불러줄게요. G 여기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 VL 써주고 더블 클릭합니다. VL 써주면 아래쪽에 VL, V룩업 나오니까 그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했나요? 자, 그러면 창 하나 뜨죠? 자, 그 다음에 룩업 밸류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찾는 값은 사원 번호를 찾아줄 거기 때문에 C2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에다가 클릭하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놨어요. 뭘로? 사원 명부로. 그래서 사원 명부 쓰고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니까 3 그리고 마지막에 0을 해줍니다. 하고 나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아주 정상입니다. 아유 어려워. 이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써도 되는데. 아니 FX 누르고요.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클릭하고 클릭 여기다 클릭 사원 번호 그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이제 사원 명부 쓰고 명부 네. 그럼 이렇게 불러와지는 게 보여요. 그 다음 클릭하고 주민번호 세 번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고 0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보면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사원 명부에 써져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해서 한 거예요. 보면 보이는 거는 짝대기가 들어가져 있는데 위에 수식 입력줄에는 안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짝대기가 들어가게 바꿔준 거거든요. 자, G6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다섯 번째 셀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형식에 지표준 써져 있는 거 있죠? 얘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00000 6개 맞나요, 지금? 000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빼기 그 다음 건 7개죠? 000 이렇게 써주세요.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누르고 0000 빼기 0000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주민번호로 보여요. 공으로 하는 이유는 얘가 숫자는 샵 혹은 공으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가 샵으로 들어가져 있다면 2000년생은 없는 사람처럼 바뀔 겁니다. 공이 표시가 안 되니까.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바뀌죠. 역시 사원번호가 변동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C6에 써져 있는 거랑 C7에 G6에 써져 있는 거를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C6에 우리 무슨 함수 썼어요? vlookup 함수 썼죠. 그리고 여기도 vlookup 함수를 썼어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식이 똑같아요. 뭐만 달라? 열번호만 달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주소라던가 소속이라던가 직위도 똑같은 vlookup으로 불러주는데 열의 번호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식에 대해 복사를 한 뒤에 그 열 번호만 바꿔줄 거예요. 이때 선생님 이거랑 다 열너비가 다르고 셀 합쳐진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셀을 복사할 게 아니고 텍스트를 복사할 거예요. 오케이? 자, 텍스트를 복사할 때는 이거 클릭해 주세요. C6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서 이 수식 입력줄에서 드래그를 해줘요.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거나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컨트롤 C 했나요? 컨트롤 C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정동건이 써지는, 그 다음에 엔터 하시면 정동건이 써져요. 그런가요? 자, 소속, 지위, 근무 기간까지 다 정동건으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하고 엔터는 이게 엔터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여기다 클릭 그 다음 컨트롤 V 그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컨트롤 V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톡 네. 이건 떼지 말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네 컨트롤 V 톡 엔터 자 여기도 클릭 여기다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톡 그리고 엔터. 그렇죠. 응. 거기까지. 응. 여기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죠? 선생님 이러고 누르고 있어도 되는 키는 없어잉. 눌렀다 바로바로 떼야 돼요. 그 다음 컨트롤 C가 뭐죠, 선생님? 복사. 컨트롤 C가 뭐라고요? 네,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 여기다 클릭.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컨트롤 V. 누르고 바로 떼요. 누르고 있어도 되는 키는 없다 그랬어요. 엔터. 그럼 정동건 나오죠? 자, 클릭. 여기다 클릭. 컨트롤 V 톡. 엔터. 그럼 또 나왔죠? 여기도 똑같이 할 거예요.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엔터. 여기다가도 클릭. 여기 위에 클릭. 컨트롤 V 하고 엔터. 자, 그러면 다 정동건으로 붙었나요? 자, 그러면 요거 2, 얘 3, 주소는 그러면 4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요 2를 지우고 4로 바꿔줘요. 다시 요거 세 번째 주소에다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열 번호가 2죠. 이 뒤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리고 2를 지워요. 백스페이스로. 그리고 3을 쓰고 엔터를 하면 돼요. 아, 4지, 4. 죄송합니다. 4를 쓰고 엔터를 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주소 넘어와요. 소속도 클릭을 하고 아까 4 했으니까 얘가 5고 지기가 6이겠죠? 그리고 근무 기간이 8일 거란 말이야. 아니, 7일 거란 말이야. 아, 네, 네. 자, 근무 기간이 38,000 나오는 거, 숫자로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날짜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가 표시되는 값이 날짜로 보이게 얘를 클릭을 하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일반이라고 써져 있죠. 표시 형식에. 이거 일반 오른쪽에 화살표, 그 다음에 간단한 날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근무 기간은 이날부터 오늘까지겠죠. 재직 증명서니까. 그래서 이날은 날짜를 손으로 쓰셔도 되지만 자동으로 그냥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함수를 써줄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입니다. today 오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는을 하고 to를 써줘요. 그럼 아래 today 나와요. 요거 더블 클릭.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T5. 한영키 안 눌렀네? 한영키 누르고 T5 today 더블 클릭하고
다시 엔터. 는 하고 는 다시 키오 쓰고 요거 더블 클릭하고 엔터. 네. 어렵죠? 어렵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 칸의 마지막. 여기 근무기간 계산을 지금 했죠. 그러면 몇 년, 몇 개월을 일했는지 여기 끝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H9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두 가지인데요. 데이 360, 데이즈라고 있고,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즈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365일 기준으로 해서 두 날짜의 차를 계산을 해주고요. 데이즈 360으로 하면 1년을 360일로 봐요. 그래서 5일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자 같은 경우는 데이즈 360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차나 이런 것 때문에 저걸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있는 데이즈 360으로 할게요. 자, 데이즈 360을 더블 클릭해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도움 좀 받아볼게요. 요거 fx 눌러주시고 그럼 창 뜨죠? 자, 스타트 데이트는 2004년 3월 12일 첫 번째 거죠?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두 번째 거 날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유럽으로 계산할지 미국식으로 계산할지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를게요. 미국식과 유럽식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엔터. 요거 클릭. 여기다 클릭. 여기 스타트 넘버에다 클릭. 요거 클릭. 요거 엔드 데이트 클릭. 여기다 클릭. 요거 날짜 클릭. 요거 날짜 클릭. 네, 그리고 요거 그리고 확인. 안 해도 돼. 확인. 자, 그러면 저 차가 일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7,977일을 일했다고 하는데 저게 몇 년 몇 개월인지 모르잖아요. 얘를 셀서식으로 연월로 바꾸면 몇 년 몇 개월이 보입니다. 자, 요 7,977일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했어요? 그리고 아래서 다섯 번째 셀서식 클릭하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표준을 지우고 YY년 개월 이렇게 하면 이분은 22년 11개월 일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요걸 지워야지. 그 다음에 YY년 써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됐나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우리 왼쪽에 여기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저장한 걸 열어서 한 거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거를 열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될까요? 어디에 저장됐을까요? 아니,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정보를 눌러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 사원 명부만에 있고 여기 아마 문서에 카카오톡 바둑 파일이라고 써져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 폴더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장 누르고 저장, 이게 저장 버튼이에요. 파일 누르고 정보 눌러보면 다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문서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로 저장된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좀 갖고요.